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에 산 지 이제 37년 차가 됐는데 미국에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저보다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알고 있었지만 향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의 글도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도 사기꾼들이 있죠. 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가에 사기꾼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기꾼 구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람 사는 곳이 사기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미국 막 오셨을 때 또 이분들이 이런 사기꾼들의 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에 가면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촌놈 한국 가서 사기당하기 꼭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도 타주에서 또 조용히 평생 열심히 읽어놓으신 재산이 있는데 나중에 이 세상 물정 모르다가 또 사기꾼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사기꾼은 인구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은 곳, 여기가 사기꾼이 많겠죠. 예, 쉽게 말해서 뭐 LA라든가 예, 뉴욕 쪽이라든가 뉴저지 쪽, 예, 이런 데가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사기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포 사회에도 뭐 사기꾼 얘기는 꽤 많이 있었죠. 뭐 LA에서 차값을 다 들고 튀어서 뉴욕으로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거기서 또 사기치고 없어지고. 근데 그게 80년대는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뭐 LA에서 사기치고 뉴욕 도망가도 어떻게 잡을 길이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 그랬죠. 요즘에는 그렇게 사기치고 다녔다간 이 온라인에 얼굴이 다 뜹니다. 뭐 최근에도 보니까 이 골프를 잘 친다고 하면서 골프로 접근을 해서 자기가 티칭 프로라고 하면서 이 골프 클럽을 갖다가 싸게 사준다고 이러면서 디파짓을 받은 다음에 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데서는 페블비치 골프장을 예약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들고 튄 이런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만큼 좀 사기치기는 좀 힘든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변에 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 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지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미국 와서 물정을 모르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본인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남을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안에 계셨다 하더라도 또 미국에서 또 한국 분들이 별로 없는 곳에 계셨던 분들이 또 대도시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한국 가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사기 당하기 꼭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사기 당한 적이 없었다. 예, 그러면 진짜 럭키고요. 그다음에 평생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사기를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기라는 거는 이곳 라스베가스도 사기꾼이 많아요. 예, 돈 들고 튀는 놈들이 많습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예, 잘 알다시피 도박의 도시입니다. 예, 제가 라스베가스 살면서 이 나쁜 점 얘기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라스베가스의 얘기 들으면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아직 온 지 2년도 안 돼갖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에 빠져서 남한테 한 푼 두 푼 돈 빌리다가 들고 튄 사람들 이야기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비즈니스 하다가 조금 도박에 재미 들여서 그래서 야반 도주한 사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 도박이 있으니까 도박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거짓말은 눈에 잘 띄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좀 급할 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좀 눈에 잘 띄니까 인생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구분 잘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구분가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꾼이 된 사람이에요. 예, 처음부터 사기치겠다는 사람들은 인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필링이 차차작 오는데 사람은 사업과 사기가 한 끗 차이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사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부풀리고 허풍을 치고 좀 크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얘기해서 투자를 받고 이러다가 꽈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늘 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상황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이 사람이 진짜 신뢰가 가는 것 같고 진짜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 사람이 상황이 긴박해지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꽈당치고 당신의 돈을 땡겨먹고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진짜 이 사람이 백업 머니가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자, 뭐 한국에도 파산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도 파산 신청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어떤 뻔뻔스러운 사람 얘기 들은 건 제가 실제 들은 얘기는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불려주겠다고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뱅크럽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뻔뻔해지냐면 나는 이제 당신한테 돈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는 파산 신청했기 때문에 당신 계속 나한테 전화 걸면 경찰 부를 거야.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파산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못 받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뭐 미국에서는 한국 분들이 유난히 좀 차를 좋아하세요. 차를 좋아하시고 미국에 오면 좋은 차를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성공의 기준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70년대, 80년대 미국 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 내 차 하나 갖는 것도 힘들 시절에 미국에서 캐딜락 같은 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누가 오시면 캐딜락 요거 미국 대통령이 탄 차다. 이러면 이것만 갖고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뻑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도 외제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갖고 캐딜락 갖고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미국은 리스가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좋잖아요. 그러면 차 뽑는 게 참 쉬운 나라예요. 벤츠에서 최고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S클래스, BMW에서 최고급 세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7 시리즈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S클래스도 타보고 7 시리즈도 타봤지만 그거 한 달에 천몇백 불이면 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크레딧이 어느 정도만 되면 이 천몇백 불 갖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혹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국도 리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다운페이를 많이 해야 돼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벤츠 S클래스 끌고 다닌다, 7 시리즈 끌고 다닌다.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리스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미국은 크레딧이 좋으면 진짜 몇천 불 안 내고도 리스하고 돈 한 푼 안 내고도 리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 타던 BMW 그것도 10만 불 넘어가는 BMW인데 한 푼도 안 내고 매달 1,300불씩 냈어요. 그리고 리스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급을 넘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MW, 벤츠, 뭐 포르쉐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리스를 해서 끌 수가 있는데 이 급을 넘어간 차들은 뭐냐면 리스 값이 있다 하더라도 비싼 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 능력이 안 되면 리스를 안 해주는 컴퍼니들도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도 특별한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순위로 파는 게 이 카레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 파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샀더니 이력이 없으면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이런 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페라리, 램버기니 이런 거 정도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본인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직장 혹은 비즈니스도 좋고 이런 걸 다 검사해보고 사거든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1년 인컴이 뭐 25만 불이면 25만 불 이걸 입증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걸 타면 진짜 부자인가 보다라고 미국에서는 그 정도 돼야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급 차들은 차 모양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비싼 차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깔끔하게 타고 다녀요. 맨날 왁스 먹이고. 그래서 이 한국 분들 중에서 이 롤스로이스 10년 된 거 타고 다니면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폼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의도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남이 차를 타면서 이거 몇 년도의 형이에요 물어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차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 2023년도 신형 나오는 롤스로이스나 10년 된 2013년도 롤스로이스나 거기서 거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의도가 좀 허세가 세거나 사기를 치려는 의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롤스로이스 10년 된 롤스로이스는요, 차 가격이 벤츠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 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실컷 사기가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이 차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새 차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삐까뻔쩍하게 새 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진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차 앞에 대시보드 앞에 보면 VIN 넘버라고 있어요. VIN 넘버라고 있어요. 그거를 집어넣으면 이 차가 몇 년도형인지 나올 수도 있고요. 차 문을 열을 때 이 차 문 쪽 옆에 공기압 집어넣는데 차 모델 이 쇠로 된
이 태그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몇 년도 모델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고급차 있죠.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램보기니, 페라리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슈퍼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닌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허세가 엄청나게 심한 사람 아니면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BMW 7 시리즈 끌고 다닌다, 뭐 벤츠 S 클래스 끌고 다닌다, 예, 이거 갖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와, 이 사람 좀 비즈니스 잘하나 보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저도 뭐 LA에서 많은 모임 다니지만 LA에서 어떤 한인들 경제인 모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차 발레 파킹 뽑힐 때 다들 서로 자기 차 나오는지 움찔움찔해요. 예, BMW 7 시리즈 하얀색, 검정색, 벤츠 검정색, 벤츠 하얀색. 예, 이것만 나오면 서로 자기 차인 줄 알고 다들 움찔움찔 거리는 게 LA 코리아 타운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LA에서 조금 비즈니스 하신다는 분들은 다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이분이 돈이 많고 비즈니스를 잘할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이 집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이것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예,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물론 미국 집값이 뭐 큰 집은 비싸긴 비싸죠. 예, 그렇지만 한국에 비하면 집 사이즈에 비하잖아요. 예, 그럼 미국 집은 의리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식으로 따지면 건평이 몇백 평이에요. 그러니까 의리의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집이 그나마 본인 집이면 다행인데 본인 집이 아니고 렌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던 형님이 돈을 갖다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예, 미국에 왔고, 예, 빌려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 부자더래요. 예,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벤츠 S 클래스 끌고 다니고. 자, 이 형님도 한국에서 벤츠 S 클래스 끌고 다니는데 한국에서 본인이 S 클래스를 끌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S 클래스 끌고 다니니까 여기서 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집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집이 너무나 크고 의리하니까 이분이 돈을 그냥 덥석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갖다가 질러에서 찾아봤어요. 예, 집 팔고 사고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 사람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돈 빌려간 사람 이름이 뭐였지? 예, 렌트한 집입니다. 렌트했을 수도 있어요. 예, 렌트했으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겠죠. 허세가 엄청 세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아예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거나. 자, 이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외곽적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불짜리 집이면 대저택이고요. 예, LA는 요즘에 100만 불 갖고 대저택 사긴 좀 힘들지만 뭐 그전에 100만 불이면 샀고요. 예, 요즘에는 뭐 한 200만 불, 300만 불 이 정도 주면 대저택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저택의 기준이 이 집을 보면 한국에서는 몇백억짜리 집이에요. 저도 예전에 집을 갖다가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4,600 스퀘어 피트였어요. 집 안에가 4,600 스퀘어 피트면 3,600 스퀘어 피트가 100평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150평이었습니다. 집 안에만 150평이었어요. 자, 한국에서 온 150평짜리 집인데 방이 7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놀라죠. 예, 거실도 2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집 안에 하프 코트지만 농구 코트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 하라고. 그리고 집 안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 땅이 RV 파킹까지 해갖고 땅은 0.3 에이커였어요. 한국식 따지면 한 5, 600평 이상 될 거예요. 예. 그런 집이니까 한국에서 오면 다 저는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집이 싼 집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거의 재벌 수준의 집이에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막 그런 집이에요. 집 뒤에 뜰에서 막 사람들 풀어놓고 놀 수 있고. 근데 그 집을 제가 그 전에 렌트를 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 렌트를 얼마 줬냐면 그게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한 4,500엔이나 5,000 정도의 렌트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렌트를 했던 사람들은 그게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큰 집이 다 제 집이냐? 미국은 은행 융자가 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100만 불짜리 집이면 100만 불 10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얼마예요? 예, 그럼 조금 거짓말 쳤다고 하자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한 100만 불짜리 집인데, 이거 한 200만 불 정도 해요. 예. 그래도, 야, 한국 돈으로 한 24억, 26억 되네? 와, 괜찮네. 26억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 집이 본인이 다운페이 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빚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산다고 부자 아니에요. 그 집을 현찰 두고 샀으면 부자인데 현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집을 융자 끼고 샀는지 어쨌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거 다 알아보는 방법. 예, 부동산 한 명한테만 부탁하면 다 나와요. 그냥 집 주소만 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 알아도 될 걸 아는 경우가 생겨요. 예, 가끔 가다가 누구 집에 놀러 오라고 해갖고 이제 구글 맵에다 주소를 쳐야 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그냥 딱 쳐버리면 구글에 치면 그 주소가 진로가 먼저 떠갖고 이 집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남의 집에 놀러 가는데 괜히 뭐 알려고 했던 거 아닌데 와, 이 집이 얼마짜리 집이구나. 예, 미리 알고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 집도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집 사신 분들 거의 99% 현찰 주고 사신 분들은 없습니다. 예, 다 은행 융자 끼고 사는 거고요. 예, 크레딧 좋으면 10% 다운페이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20% 다운하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100만 불짜리 집이면 2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이면 40만 불만 다운하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산다고 이 사람이 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 진짜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또 끔뻑끔뻑 속아 넘어가는 거, 예, 명품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롤렉스 시계, 뭐 샤넬백, 뭐 에르메스, 근데 좋은 옷, 예, 이런 거에 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 A급 짝퉁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구분 못해요. 예. 저도 그 전에 뭐 선물 받은 시계가 있었거든요. 선물 받은 시계도 있고 가방도 있었는데 한국에 인천공항 들어가다 면세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처음에 스캐닝부터 쭉 합니다. 예, 제 팔에 있는 시계 보고 당장 달려들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뭐 풀어서 현미경 들이대고 자세히 보면 가짜인 줄 알겠죠. 예, 근데 남이 손목에 있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사업하겠다고 만난 분들 와, 시계 좋네요. 제가 좀 한번 좀 풀어봐도 되겠까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명품을 차고 있다고 이 사람이 부자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명품에 속는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짝퉁이 많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글자 크게 적혀 있는 명품 안 입어요. 예, 뭐 거의 재벌급 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명품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거 나오는 거 촌스럽다고 그런 거 표 안 내는 거 입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누가 봐도 이거는 롤렉스, 누가 봐도 이거는 샤넬,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에르메스, 예, 이런 것들은 뭐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기껏 해봤자 벨트만 에르메스, 지갑만 루이비통, 예,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도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내가 투자도 되겠다. 예, 이런 걸 믿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예. 미국에 내가 뭐 LA 시장을 안 해, 하원 의원을 안 해, 무슨 경찰국장을 안 해, 그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들 보여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뇌물이 있습니다. 정치인들한테. 그게 뭐냐면 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예, 도네이션은 기부죠. 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선거 같은 거 나갈 때 공식적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는 기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이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부 금액을 좀 적어주시면 거기 가서 이제 파티 같은 데 같이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참석을 하면 이분들이랑 다 사진 찍어줘요. 예, 돈 낸 게 얼마인데 안 찍어주겠습니까? 예, 사진 찍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좀 뭐랄까, 예, 소소하고 좀 소박한 면이 있어요. 예, 생각보다. 저도 뭐 정치인들 일부러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닌데, 뭐 저도 그 전에 여기 와 계셨던 총유 영사님이랑 어느 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예, 저는 사진 찍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학생이 선생님이랑 그때 영사님이랑 찍은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예,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사진 찍어갖고 제가 영사님이랑 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칠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뭐 몇 명 모여갖고 사진을 찍는데 같이 찍은 것뿐이에요. 그냥 같이 서보세요. 예, 치즈 그래갖고 찍은 거고 LA 있을 때는 그런 거 연락 많이 와요. 예, 누구 정치인 후원에 뭐 누구 LA 경찰서장 후원에 예, 시장 후원에 이런데 뭐 얼마씩 도네이션하고 파티 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예, 저는 안 가요. 예, 그런데 좀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1년 전인가? 예, 1년 전에는 또 무슨 우정의 종각 행사 갔다가 그 상원 의원을 만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상원 의원과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원 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상원 의원 대리가 온 거냐니까 실제 상원 의원이 오신 거예요. 예, 상원 의원이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죠. 예, 주변에 근접도 못하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행사장에서 좀 이렇게 소박하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태권도장 하는 양관장 있죠. 예, 양관장도 그 태권도장 오픈할 때 여기 뭐 시의원 이런 분들 다 불렀어요. 예, 다 부르면 다 같이 와서 사진 찍고 예, 저도 다 같이 가서 사진 찍습니다. 자, 한국만큼 이렇게 정치인들이 좀 위세가 세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만 조금 내면 다 이렇게 사진 찍을 수가 있고 심지어 합성 사진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80년대 한인타운에서 꽤 크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좀 이런 걸 좋아하셔갖고 이 정치인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예, 그분은 나중에 좀 도네이션을 크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 취임할 때 백악관 취임식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 당시 뭐 몇십만 불 내고 도네이션 하고 가갖고 예, 그분은 힐러리 클린턴과 볼룸 댄스를 추고 예, 그분의 부인은 클린턴 대통령과 볼룸 댄스를 추고 클린턴 대통령이 Dear My Friend 그래갖고 감사장까지 써주고 백악관에서 하룻밤 잠까지 하는데 그 사진 다 찍어서 진열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랑 이랬다는 거. 그거 몇십만 불 도네이션 하면 해주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또 미국 정치에 줄이 있는 줄 알고 한국에서 유력한 정치인들, 우리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들, 예, 이런 분들 미국 오면 이분을 꼭 만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 예전에 베트남 놀러 갈 때 박항서 감독이랑 합성 사진 찍은 거 그거 전화기에 넣고 다녔어요. 예, 그럼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뭐 악의 있게 사기친 건 아닌데 그냥 나 박항서 감독이랑 친해, 나 우리 엉클이야 이렇게 좀 장난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이 사진 찍은 거 갖고 너무 사람 갖다가 위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예, 주눅 들죠. 예, 미국 갖고 좀 사기꾼들이 좀 영어 좀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고급 레스토랑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고급 레스토랑이 뭐 인테리어는 괜찮은데 비용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 곳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레스토랑 가갖고 이 사람이 메뉴판에 그림이 없는 예, 이런 레스토랑 같은데 가갖고 막 오더해주고 그런다고 뭐 와인 오더해주고 막 그런다고 뭐 너무 이 사람이 뭐 고급으로만 다닌다 이렇게 뭐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미국에서 뭐 레스토랑 가는 거 예, 진짜 비싼 레스토랑도 있긴 있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는 프렌치 런드리도 예약이 힘들어서 그렇지 1인당 식사 비용은 330불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레스토랑 가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에요.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이 갬블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있죠. 갬블 도박꾼들. 예. 이런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오면 고급 호텔도 막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고급 레스토랑 가서 몇천 불씩 음식을 사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갬블을 그만큼 하잖아요. 예, 도박꾼들은 다 그만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돈 쓰는 거 갖다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돈 쓰는 거 갖고 이 사람 우러러 볼 필요도 없어요. 특히 라스베가스의 이 스트립이라는 호텔가에 있는 데 있는 식당들은 제가 보니까 LA나 이 대도시에 고급 레스토랑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최소 1.5배를 받습니다. 뭐 LA는 똑같은 노브 레스토랑에서 100불 받는 메뉴를 여기는 150불 받아요. 왜 그러냐면 호텔 콤프라는 거, 예, 갬블을 많이 하면 호텔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카드에 넣어줘요. 예, 호텔 카드에 넣어줘요. 그걸로 흐지부지 쓰기 때문에 가격을 막 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저녁에 몇천 불짜리 식사 몇 번을 해봤어요. 예,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주셨어요. 예, 제 돈 갖고 사 먹지는 못하죠. 제가 미쳤습니까? 제 돈으로 몇천 불씩 돈 주고 밥 사 먹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와 사업한다. 예, 이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꼭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갬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도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갬블로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처음엔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갬블로 말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LA에서 누굴 만났어요. 혹은 뉴욕에서 누굴 만났어요. 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만나갖고 자기가 무슨 사업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우리 여행이나 가죠. 예, 그리고 와서 제가 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요. 그럼 남자들은 뭐 라스베가스 좋아하죠. 예, 한국에서 못 보는 쇼골도 보고 휘황찬란하고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갬블도 하고 재밌죠. 예. 근데 이분들이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가오를 확확 잡습니다. 뭐 호텔방, 예, 스위트룸으로 확 내줘요. 한국 같은 몇백만 원짜리 룸 내줍니다. 그리고 또 실제 청구서도 그 룸의 가격은 몇천 불씩 해요. 그리고 밥도 막 몇천 불씩 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돈 쓰는 거 라스베가스에서만 몰아쓴다. 예, 이런 사람은 도박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명함을 나눠주잖아요. 예, 직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변호사, 뭐 그다음에 회계사, 예, 이런 거에 뻑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고급 직종이죠. 예, 근데 가짜 변호사가 많아요. 그리고 가짜 회계사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예, 가짜 변호사하고 가짜 회계사를 하면 잡혀가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회계사하고 공인 회계사는 다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공인 회계사를 CPA라고 해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뭐 대학교 나오고 처음 회사 들어와서 북키핑,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회계 같은 거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그냥 어카운턴트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밑에는 북키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카운턴트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회계사입니다. 단 공인회계사가 아닌 것이죠. CPA하고 그냥 어카운턴트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명함에다가 어카운턴트가 있는데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이거는 찌르면 잡혀갈 수 있는 건데 회계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어카운턴트는 한국말로 회계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attorney at law라고, 그러니까 법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lawyer하고는 달라요. lawyer라는 건 법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법대 학생들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명함을 파게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는 lawyer라고 적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변호사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을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변호사는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공식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쳐갖고 합격한 변호사는 바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BAR, 바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변호사 협회의 이제 넘버인데 이 바 넘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가짜 변호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변호사였다가 변호사가 잘린 사람들, 혹은 타주에서 변호사를 했다가 여기로 온 사람들. 자, LA 같은 데는 변호사 라이선스 따기 힘들죠. 예. 쉬운데 타주 같은 데서 변호사를 따갖고 온 사람들 많고요. 그다음에 또 LA 외곽 지역에서 변호사 따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하니까 변호사 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예. 근데 타주에서 변호사 따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타주에서 있다가 무슨 사고를 쳤어요. 예.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걸렸다든가 그래서 이게 익스파이어 이게 터미네이트 되는 거죠. 예. 아예 자격증을 박탈당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익스파이어 돼 갖고 이제 만료가 돼서 재갱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변호사가 멀쩡한 변호사는 명함에 항상 구석에 바 넘버라고 BAR 해 갖고 숫자가 쭈루루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적혀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바는 여러분이 캘리포니아면 이분이 캘리포니아 변호사세요? 예, 캘리포니아 변호사입니다. 예, 캘리포니아 바 넘버 이렇게 치면 구글에 치면 나와요. 예, 거기다 그 번호 집어넣으면 그분 이름이랑 나와요. 매칭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근데 제가 LA에서 만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 예, 없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냐. 변호사 명함 파고 다니는데, 아, 본인이 원래 뉴욕에서 변호사를 했대요. 예, 저는 아니까. 예, 뉴욕에서 변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명함을 주더라고요. 예, 바넘버가 없어갖고, 바넘버가 없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 뭐 아직 LA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LA 라이선스는 따셨어요? 그랬더니, 아, 아직 못 땄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LA에서 변호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변호사 명함을 내밀면서 이 이민법, 예, 이런 거 같은 거, 예, 이런 걸 많이 해요. 특히 교통사고, 이민법 이런 것들을. 왜 이걸 하냐면 이분은 회사에서는 사무장으로 돼 있으면 돼요.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제 친구도 변호사 사무장 오래 했었거든요. 예, 변호사 이름만 빌려오면 돼요. 한 달에 몇천 불 주면 변호사 이름 빌려주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하고 본인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사무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인 척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민법은 이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비자를 주고 안 주고를 갖다가 판사가 땅땅땅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민국이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민법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본인이 코트 갈 일이 없어요.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추방 명령을 받으면 그건 연방 법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지만 추방 명령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시민권 신청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변호사한테 하는 게 맞겠지라고 했는데 이분한테 가잖아요. 예, 그러면 노터리 파블릭 있죠. 예,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것만 못 해요. 경험 있는 그 공증서에서 하는 것보다 못 해요. 이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변호사랍시고 남들은 시간당 200불 받을 거 자기네들은 500불씩 받죠. 예, 이런 사기꾼들 많이 있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예, 특히 이민법, 교통사고 여기서 변호사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가짜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뭐 변호사입니다 뭐 그러면서 접촉한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명함 좀 바넘버 있으면 바넘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없다 뭐 얼버무리잖아요. 예, 어디 변호사냐고 캘리포니아 변호사다. 예, 그러면 캘리포니아 바넘버 했고 그분 이름 쳐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다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가짜 변호사 본 것만 하더라도 LA에서 몇십 명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깔짝깔짝 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뭐 뉴욕에서 와이프를 뭐 부부싸움하다 두들겨 패갖고 잡혀가서 변호사 라이선스가 캔슬됐는지 술 먹고 운전하다 잡혀서 변호사 라이선스가 캔슬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타주에서 온 변호사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선량하게 변호사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변호사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사기당한 것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변호사가 누구 사업가 소개시켜준다니까 변호사이기니까 믿죠. 예, 믿고 소개를 해요. CPA라고 해서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CPA 라이선스가 없는 그냥 어카운턴트였어요. 이 사람이 사업체 좋은 거라고 소개시켜줬는데 이거 속아서 산 사람도 봤어요. 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량하게 진짜 제대로 CPA 하신 분들, 그다음에 변호사분들을 욕하자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사기꾼들을 걸러내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혹하기 쉬운 거, 예, 은행 계좌, 예, 본인 은행 계좌를 보여주는데 은행 계좌 잔고에 속지 마세요. 예, 요거는 진짜 가장 고전적인 이제 사기 방식입니다. 예, 특히 다단계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그 프로덕션 같은 거 할 때 다단계 회사들이 뭐 영상 찍어달라고 찍어줬는데 보면 어카운트에 뭐 몇십만 불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다 찍고 났는데 나중에 뭐 몇 주 있다가 그분이 그만뒀대요. 예. 왜 그만뒀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몇십만 불씩 버는 사람이 왜 그만뒀을까요? 예. 그거는 다 찍힌 돈이에요. 찍힌 돈은 의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한 돈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진짜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PDF 파일 같은 거 공 하나 더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 뭐 5만 불 갖다 500만 불 받는 것도 일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공 두 개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같은 거는 별로 그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거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 사람 믿고 할 거면 이 사람의 집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의 차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의 재정적 증명 같은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람의 그 파이낸셜리 내역을 갖다 뽑아달라는 거, 예, 동업을 하면서 그걸 해달라는 게 무례한 부탁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사고 방식에는 좀 그렇지를 않죠. 저도 예전에 한국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한 뭐 몇백만 불, 몇백만 원, 예, 몇백만 불은 뭐 진짜 큰 돈이죠. 예, 몇백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돈을 중간에 있는 사람 통해서 주는데. 이분이 전 상대방을 갖다가 몇 번 못 봤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분한테 돈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중간에 껴있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이걸 갖다가 뭐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이 정도는 그냥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뭐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 믿고 했죠. 만약 뭐 몇 억짜리 비즈니스였다. 예, 그러면 당장 예, 다 신원조회를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시고 혹은 또 미국에 계셨어도 타주에서 오셔갖고 물정 모르시면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예,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기꾼이 제일 많은 데는 특히 동남아시아들이 많아요. 예, 이것도 거기를 뭐 특정 지역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동남아시아 꿈을 갖고 왔다가 사업 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남편이 도박꾼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소개받아갖고 투자를 하면 여기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예,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라스베가스 좋은 호텔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주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오신 분은 이분이 라스베가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예,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분한테 BMW 7 시리즈를 하나 리스해 줬어요. 그리고 샀다고 뻥친 거죠. 예. 그리고 주유소를 샀다고 얘기했어요. 주유소를 샀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뭐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띄엄띄엄 오시면 이제 뭐 우리 주유소 있는데 좀 가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자주 가던 주유소, 예, 거기 직원들까지 아는 주유소 될 것 같고, 하이 뭐 잔, 예, 그러면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 영어 못하니까 이 주유소가 본인 주유소,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한 돈으로 산 주유소고 여기서 매달 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뭐 미국은 뭐 미국 애들은 저렇게 뭐 상사한테 꾸벅꾸벅 이런 거 없어요. 상사한테도 이름 다 불고 뭐 미국은 스티브 잡스한테도 회사 직원이 뭐 미스터 스티브 잡스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뭐 말도 안 통하니까 그 직원이랑 얘기도 못 나오니까 그냥 미소만 씩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s busines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비즈니스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속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속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주유소를 산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도박을 해서 그 돈을 불릴 것이라고 믿고 도박을 했지만 도박이 결코 그렇지 않죠. 예, 결국은 그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 그분의 부인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고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그분한테 돈 빚 다 갚아라. 예, 우리 자식까지 빚쟁이로 남길 수 없다. 예, 이렇게 했고 생명보험을 들고 자살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 별의별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거 말고도 예, 사기꾼 얘기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뭐 또 한 명은 또 어떤 사기꾼이 있었냐면 예, 저보다 좀 젊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는데 되게 온몸이 다 명품이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담배 피던 시절에 듀퐁 라이터라는 거 있었죠. 라이터 하나에 3,000불, 4,000불짜리. 예. 열면 탕 한 소리 나는. 그 듀퐁 라이터 들고 다니고 뭐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다니고 그래서 돈 있는 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 돈 있는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뭐 그 친구랑 이렇게 좀 지나니까 뭐 밥도 잘 사고 뭐 술도 잘 사고 형한테 예의도 좋고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때 제가 뭐 셀러폰 비즈니스를 하니까 자기가 셀러폰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셀러폰 가게를 하겠냐 했더니 뭐 제가 지금 유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 아버지도 은근슬쩍 흘리더라고요. 예, 거의 뭐 자기가 포항제철 뭐 그 집 아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거의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건 한국에서 온 이제 사기꾼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돈을 타갖고 쓰기는 좀 뭐하니까 제가 좀 돈을 벌라고 제가 비디오 가게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비디오 가게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비디오 가게라고. 근데 그게 이제 히스패닉 동네에 있었어요. 예, 히스패닉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인데 중형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가게가 꽤 잘 됐어요. 예, 여기다가 본인이 셀러폰도 같이 팔고 싶다고, 예, 전화기도 같이 팔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조금 물건도 대주고 좀 도와줬어요. 그 가게가 그 친구 건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그 친구 이렇게 다 뭐 알아보고 그 친구가 뭐 캐셔 뒤에 가서도 뭐 이렇게 돈도 꺼내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친구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예, 뭐 나쁜 차도 아니었지만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뭐 얘 얘기는 뭐 아버지가 이렇게 돈 번 거 갖고 제가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떵떵거리면 아버지가 요거도 먹으니까 제가 차는 욕심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뭐 라이터도 몇천 불짜리 들고 다니고 시계도 몇만 불짜리 차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본인 여자친구와 그 이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불렀는데 여자친구를 처음 보여줬는데 뭐 사람은 인물 갖고 따지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되게 잘생겼거든요. 예, 곱상하게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인물이 조금 이 친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어요. 뭐 이렇게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잘생긴 친구가 되게 미인과 사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어서 조금 의아해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온몸이 다 명품이더라고요. 예.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몇십만 불이 나올 것 같이 예. 이렇게 명품이더라고요. 아주 예. 최고의 명품이었고 야 여자친구가 진짜 명품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가 다 사준 거래요. 예, 그런가 보다. 예. 그러는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일 거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같은 거는 좀 거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좀 피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되게 얼굴색이 변하면서 우리 관계가 어떤데 막 이럴 수 있냐면서 막 욕을 하고 어쩌고 하더니 확 나가버리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어떤 한국 부부가 오시더니 제가 누구 부모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갖고 누구세요? 했더니 그 남자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냐면 그 비디오 가게가 그 여자친구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은 버셨는데 딸 하나 이렇게 좀 안타깝고 남자친구라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좀 남자친구랑 둘이 좀 착실하게 살아봐라 그러고 차려준 게 그 비디오 가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걔는 맨날 돈을 썼던 게 그 비디오 가게에 나오는 캐시를 꺼내갖고 돈을 펑펑 썼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랑 깨졌대요. 근데 깨지기 전에 저한테 돈을 꼴라고 했던 거야. 몇만 불을. 그러니까 이게 빌려줬으면 완전 사기가 날 뻔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기꾼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기꾼이 뭐 한국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미국에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특히 아까 말한 7가지 방법, 예,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기꾼을 방지하려면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뭐 갑자기 나 오늘 팁을 놔야 되는데 100불짜리 좀 있어요? 예, 이렇게 빌리는 거 같은 건 얘기가 다르죠. 예, 근데 갑자기 와 나는 뭐 책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5,000불이 모자른데 예, 멀쩡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크레딧 카드 다 있고 라인업 크레딧 다 있어요. 예, 5,000불 10,000불 모자르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돈 빌리는 사람들은 요거는 급전 빌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요거는 좀 성실하게 비즈니스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뭐 차라리 한 100만 불 투자해 볼래.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건 투자니까. 예. 근데 갑자기 나 한 2만 불만 빌려줘. 만 불만 빌려줘. 예. 이거 일주일 있다가 갚을게. 한 달 있다가 갚을게. 이거 금방 들어올 돈 있어. 예. 이런 같은 거는 안 빌려주는 게 상책입니다. 예. 미국에서 그 정도 돈을 갖다가 물론 사람이 빌려줄 사람 별로 없겠지만 비즈니스 웬만큼 하잖아요. 그럼 라이너 크레딧 몇만 불은 금방 나와요. 예. 라이너 크레딧 몇만 불 나오고 그돈 없으면 크레딧 카드 룸이라도 그 정도 있어야지. 그 룸도 없어서 이거 빌려달라. 예.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사업체라고 보여주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예. 집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처럼 남이 주유소 갖고 사기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여자친구 비디오 가게 갖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 투자하면 얼마 나온다 고소득. 예. 이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거는 믿기 힘들 정도의 고소득이다. 예, 이거는 뭐 의심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데 가보니까 비즈니스 큰데 예, 근데 미국의 비즈니스가 한국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예, 한국 같은 데는 진짜 땅 좋은 데는 권리금, 예, 건물주한테 들어가는 권리금만 몇 억씩 되는 데 많죠. 예, 미국은 건물주한테 들어가는 권리금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어요. 예, 보편적으로 사업체 권리금이고 또 사업도 잘 되면 은행 융자를 받아서 이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 식당이 한 100만 불짜리 식당이다. 뭐 100만 불짜리 식당이 흔한 건 아닙니다. 예, 100만 불짜리 식당이다. 예,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한 2, 30만 불 내고 7, 80만 불 융자해서 식당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히 그런 거 많이 팔죠. 뭐 이투비자니 이런 거 위해서 요거 투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당들을 한다고 이 사람이 뭐 100만 불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한국에서 이제 뭐 한 똑같은 사이즈 식당이지만 미국이 뭐든지 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면 몇십억짜리 식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한 달 매출이 몇 억씩 되는 식당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뭐든지 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집 사이즈에 현혹돼서 야, 이 사람 부자다. 이건 한국에서 거의 회장님 사는 집 수준이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와, 이 사람 레스토랑 크다. 야, 이거는 완전 뭐 강남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들 건물주가 하는 이런 레스토랑 사이즈네. 예, 이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사이즈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속아 넘어가세요. 생각보다 미국이 같은 돈이면 다 커요. 같은 돈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사기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사람을 보고도 어느 정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말투니 품행이니 이런 걸 보면 인생의 경험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기는 언제 당하냐면요. 처음에는 사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사람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 가게를 했던 그 후배도 처음부터 저한테 사기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랑 깨지면서 자기가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뭘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8만 불인가 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빌려줬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7가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게 또 꼭 사기를 친다기보다 보편적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좀 허세가 센 사람이 많아요. 예, 자기 수입보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그다음에 집도 무리해서 큰 거 끌고 다니고 가짜니 혹은 또 진짜라 하더라도 명품을 좋아한다. 예, 그리고 뭐 어디 유명인이라는 찍은 사진 같은 거 많이 내세운다. 예,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뭐 라스베가스 고급 호텔 이런 같은 거 잘 이용한다. 예, 그리고 명함 같은 데 보니까 이 사람은 라이선스가 터미네이트 됐던가 아니면 익스파이어 됐는데 혹은 일반 회계사인데 뭐 CPA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기꾼이고 은행 계좌 잔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쉽게 믿을 건 아니에요. 나중에 비즈니스 제대로 하실 거면 은행 계좌를 갖다가 다 프루브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인생에 뭐 빚 한번 잘못 지고 혹은 보증 한번 잘못 쓰고 예, 남 사업에 한번 잘못됐다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몇 년 혹은 10년, 20년씩 갖다가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기꾼은 전학계나 사기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상 미국에서 37년 차 살면서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 혹은 미국의 한국분들이 많은 곳의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사기를 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근데 사기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